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4월 2주차 1학년 기초제도 온라인 수업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제도의 규격과 도면의 크기 및 척도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2교시는 세 번째 제도의 선과 문자, 네 번째 도면의 치수 기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4페이지에 세 번째 제도의 선과 문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선들이 모이면 다양한 물체의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다음 그림처럼 집이나 창문의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면에서 선들은 물체의 모양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될 수도 있고 창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55페이지를 펼쳐보면 선의 종류로서 첫 번째 굵기에 따른 선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선 굵기의 기준을 0.13, 0.18, 0.25, 0.35, 0.5, 0.7, 1.0, 1.4, 2.0mm의 9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굵기에 따른 선의 종류는 표 2-6과 같습니다. 표 2-6 굵기에 따른 선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가는 선은 굵기가 0.18에서 0.25mm고 굵은 선은 가는 선의 2배로서 0.35mm와 0.5mm를 알 수 있고 아주 굵은 선은 가는 선의 4배로 0.7mm와 1mm를 알 수 있겠습니다. 선의 굵기는 도면의 크기, 내용의 복잡성, 선의 종류 등에 따라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 장의 도면에서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선의 굵기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는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에는 실선, 파선, 1점세선, 2점세선 등이 있으며 표 2-7과 같습니다.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선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이고 파선은 짧은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게 그은 선이고 1점세선은 길고 짧은 두 종류의 선을 반복되게 그은 선이고 2점세선은 긴 선과 두 개의 선을 번갈아 나열된 선입니다. 아래 더 알고 가기를 보면 선의 굵기의 비율은 선의 굵기의 증가와 감소 비율은 루트 2가 1.41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즉 1mm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면 루트 2분의 1 두께는 0.7mm, 0.7mm에 또 루트 2분의 1 나누면 0.5mm가 되고 비율에서 루트 2가 되는 것은 제도의 용지의 크기를 A4에서 A3로 확대하거나 A3를 A4로 축소하면 이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의 비율은 1:2:4로 정리되어 있고 예를 들면 가는 선의 두께를 0.25mm로 하면 굵은 선은 0.5mm, 아주 굵은 선은 1mm로 합니다. 자,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는 아래 표 1-8과 같으며 그림 2-5와 같이 사용됩니다. 교과서 56페이지에 보면 표 2-8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 자, 크게 표에 보면 선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형선, 두 번째 치수선, 세 번째 치수보조선, 네 번째 지시선, 다섯 번째 회전 단면선, 여섯 번째 중심선, 일곱 번째 수준면선. 이 7가지가 가는 실선이 6가지가 갈근 실선이고 자, 위에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숨은선은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이고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 3가지는 가는 한점세선이고 특수지정선은 굵은 한점세선이고 가상선과 무게중심선은 가는 2점세선이고 파단선은 불규칙한 방향의 가는 실선 또는 지그재그선이고 절단선은 가는 1점세선으로 끝부분 및 방향이 바뀌는 부분을 굵게 한 것이고 해칭선은 가는 실선으로 규칙적으로 빗금을 그은 선이고 특수한 용도에서는 가는 실선, 아주 굵은 실선이 있는데
자, 주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외형선, 굵은 실선으로 대상물이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 쓰고, 치수선은 치수를 기입하는 데 쓰고, 치수보조선은 치수를 기입하기 위하여 도형에서 끌어내는 데 쓰고, 지시선은 지시 기호 등에 표시하기 위하여 끌어내리는 데 쓰이는 이 선들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수문선은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 쓰고, 중심선은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데 쓰고, 중심이 이동한 자치를 표시하는 데 쓰고, 보통 특수지정선은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은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 범위에 쓰이는 데 쓰고, 자, 파단선은 대상물을 일부를 파단한 경계 또는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데 쓰입니다. 해칭은 도형의 한정된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는 데 쓰고, 단면도의 절단된 부분을 표시하는 데 씁니다. 쌤이 언급한 선들이 주로 좀 많이 쓰이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2-5의 선의 용도. 자, 방금 설명한 선의 용도는 자, 이런 선반을 활용한 형체를 단면도로 지금 표현한 건데, 자,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단면도가 있고, 자, 왼쪽에 이렇게 두상도가 표현되어 있죠. 자, 왼쪽 두상도는 자, 정면도로 표기한 겁니다. 자, 여기 두상도인 정면도를 보면 중심선, 가상선, 수문선, 외형선, 파단선, 절단선, 지수선, 지수보조선 이렇게 활용했죠. 오른쪽에 단면도는 중심선, 해칭선, 지시선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여기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는 한번 여러분들이 용도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57페이지를 살펴보면 선의 우선순위는 도면의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곳에 겹치게 될 때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립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외형선이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수문선, 세 번째 우선순위는 절단선, 네 번째 우선순위는 중심선, 다섯 번째 우선순위는 무게중심선, 여섯 번째는 시수보조선이겠습니다. 그림 2-6 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선의 사용 여러분들이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외형선을 이렇게 쭉 그려주면 됩니다. 외형선 쭉 그리고 다음에 여기 이제 수문선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수문선. 자, 수문선을 다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단선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절단선 그리고 자, 절단선이 그리면 여기 이제 중심선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 중심선. 그리고 여기 이제 무게중심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고 자, 무게중심선을 그리면 보통 무게중심선이 이제 중심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 보조선은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됩니다. 외형으로. 자,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두상도가 그렇고, 여기 이제 단면도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단면도 또한, 여기에 이제 외형선과 이제 중심선이 이렇게 함께 그려져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의 접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을 접속할 때에는 선분에서 교차하도록 그림 2-7과 같이 그리고, 이때 두 선이 접속하는 경우, 도면의 완성도가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자, 오름은,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실선끼리, 자, 점선끼리 이렇게 각 선의 종류별로 이렇게 동일하게 그려야 되는데, 자, 틀린 거 그림은 여기, 자, 선을 다 다르게 그렸죠? 실선 그렸다가 점선 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선도 이렇게 지금 불규칙하게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거는,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림은. 자, 오름으로 이렇게 동일한 선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자, 58페이지 문자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는 도면에 물체의 모양을 그린 후 문자를 이용하여 치수, 가공법, 재료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도면에 사용되는 문자에는 한글, 영자, 한자, 숫자 등이 있으며 도면에 사용하는 문자의 크기는 문자의 높이로 나타냅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제도에 사용되는 문자 크기의 호칭 종류를 2.5, 3.5, 5, 7, 10, 14, 20mm의 7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알고 가기를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면 문자 쓰기는 도면에 쓰는 문자의 크기는 도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도형의 크기와 조화되고 전체와 균형 있게 쓰며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도면에서의 한글은 주로 고딕체를 쓰고 선과 선의 이음매가 끊기지 않도록 써야 합니다. 영자와 숫자는 수직선에 대하여 수직도는 오른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여서 쓰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글 프로그램 쓰다 보면 여기에 명조체, 그래픽체, 고딕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명조체고 이 그래픽체, 고딕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자체의 종류입니다. 자, 글자체의 종류에 따라 이제 여러분들이 글자체를 선택하면 글자 크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글자가 이제 10mm 크기로 됐고 두 번째 크기 5mm, 세 번째는 7mm 이렇게 이제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글은 부품을 가공할 때 주의사항, 부품명, 도면의 명칭 등을 기입할 때 사용되며 영자는 재료의 기호나 나사, 기호 등과 같은 도면 기호를 기입할 때 사용됩니다. 숫자는 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치수, 부품번호, 도면번호, 척도 부품을, 수량 등을 써넣는 데 쓰입니다. 자, 문자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높이에 의한 호칭에 따라 표시되는 점은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우리가 제도의 선과 문자에 대해서 실습 연습은 자, 여러분들이 59페이지로 보면 굵은 실선은 0.5mm로 그리고 가는 실선은 0.25mm, 굵은 1점세선은 0.5mm, 가는 1점세선은 다시 0.25mm, 가는 2점세선은 0.25mm, 파선은 0.35mm, 파단선은 0.25mm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책에 3번씩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60페이지는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기인데 자,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제품 도형을 이제 표시한 것인데 자, 1-1부터 9-1까지 여러분들이 15가지 종류의 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배운 제도의 선과 문자를 되씹으면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단원 정리하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굵기에 따른 선의 종류는 0.13, 0.18, 0.25, 0.35, 0.5, 0.7, 1.0, 1.4, 2.0입니다.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는 실선, 파선, 1점세선, 2점세선 등이 있고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는 외형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수문선, 가상선, 절단선, 해칭선 등이 있고 선의 우선순위는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등이 있겠습니다. 문자의 종류는 한글, 영자, 한자, 숫자 등이 있고 문자의 용도는 한글은 주의사항, 부품명, 도면의 명칭 등에 사용되며 영자는 재료의 기호나 나사 기호 등에 사용됩니다. 숫자는 치수, 부품번호, 부품의 수량에 사용되며 문자 쓰기는 도면에 쓰이는 문자는 왼쪽에서부터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 62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면의 치수 기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를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면 땅콩주택의 설계도는 어떻게 읽을까요? 땅콩주택은 두 가구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토지에 두 가구의 건물을 나란하게 짓는 방식의 주택으로 듀플렉스 홈, 듀플렉스 하우스라고도 합니다. 땅콩주택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공사기간도 매우 짧아 공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게 경제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도면의 치수 기입도 지금 학습하는데 치수 기입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면 치수의 단위는 도면에서는 물체의 완성 치수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 기입은 피합니다. 치수의 단위에는 길이와 각도를 나타내는 두 종류가 있고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하고 단위 기호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각도는 도로 나타내고 필요에 따라 분과 초를 사용합니다. 그림 2-9 교과서 63페이지의 길이와 각도의 치수 기입에 대해서 보면 자, 첫 번째는 자, 변을 표기한 30mm고
두 번째는 현을 표기한 30mm고, 세 번째는 호를 표기한 32mm고, 네 번째는 각도를 표기한 20도입니다. 자, 호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모양의 표기가 앞에 되어 있죠? 자, 20도 또한 자, 작은 원으로 이렇게 도를 표기했습니다. 치수 기입은 여러분들이 이제 치수를 잘못 기입하면 정확한 제품을 못 만들기 때문에 치수 기입을 함으로써 정확하고 보기 쉽게 기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치수 기입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치수 기입의 요소에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지선, 치수선의 끝부분 기호, 치수 숫자 등이 있습니다. 치수를 기입할 때는 그림 2-10과 같이 치수 기입 요소와 함께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림 2-10 치수 기입의 요소 그림을 살펴보면, 자, 지시선과 치수 보조선, 치수선, 화살표 등이 이렇게 치수 기입을 통해 여러분들이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확하고 보기 쉽게 기입하는 방법이 이 도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대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64페이지를 살펴보면, 치수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어 외형선과 구별하고 양끝에는 화살표를 붙이고 외형선에서 12에서 12mm 정도로 띄어서 긋고 도면의 크기에 따라 8에서 10mm 같은 간격으로 긋습니다. 두 번째, 치수보조선은 치수선보다 2에서 3mm 연장하여 그은 직선으로 0.2mm 이하의 가는 실선으로 치수선의 직각으로 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시선은 구멍의 치수, 가공법 또는 품범 등의 지시사항을 기입할 때 긋는 선으로 수평선에 60도 정도 기울여 직선으로 긋고 지시되는 쪽의 끝에 화살표를 붙이며 반대쪽 끝을 수평으로 꺾은 다음 이 수평선 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자, 그림 2-11에 보면 지시선의 기입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드릴을 그릴 때 60도 방향으로 지시선을 그리고 자, 나머지도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지시선을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치수 보조선 사이에 좁을 때는 화살표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거나 작은 검은전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치수선의 끝부분 기호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고 같은 도면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화살표를 섞어 쓰지 않도록 합니다. 화살표를 표기할 때는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3:1 정도로 하고 도면의 크기에 따라 2.5에서 3mm 정도로 합니다. 자, 64페이지 그림 2-12의 치수선의 끝부분의 기호를 보면 첫 번째, 일반 도면이 치수선에 사용되고 두 번째, 치수선의 간격이 좁아 화살표를 그릴 수 없을 때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토목 및 건축 제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치수숫자는 치수선에 평행하게 기입하고 치수선의 중앙 위쪽의 치수선과 약간 띄어서 평행하게 표시합니다. 즉, 수평치수선에 대해서는 숫자의 머리가 위쪽으로 가도록 하고 수직치수선에 대해서는 숫자의 머리가 왼쪽으로 향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교과서 65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는 그림 2-13 치수 숫자의 위치와 방향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치수선을 통해 이렇게 표시한 점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괄호는 참고 이거 지수입니다. 참고로. 자, 지름과 정사각형 기호는 형체가 명확히 표시된 곳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치수 보조 기호는 첫 번째 치수 보조 기호의 종류와 방법은 치수 보조 기호는 도면에서 치수를 나타내는 수치에 기호를 추가하여 치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며 크기는 치수 숫자와 같게 합니다. 자, 65페이지의 그림 2-9 치수에 사용되는 기호를 보면 첫 번째 지름은 자 이렇게 파이 기호로 지름 치수 값에 붙이고 반지름은 대문자 R로 반지름 치수 앞에 붙이고 9의 반지름은 자 대문자 SR로 9의 반지름 치수 값 앞에 붙이고 9의 지름은 S파이로 9의 지름 치수 값 앞에 붙이고 정사각형의 변은 정사각형 변 치수 앞에 붙이고 판의 두께는 C내 T의 약자로 판의 두께 지수의 수치 앞에 붙이고 원호의 길이는 이 껍데기 그림처럼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원호의 길이 치수값에 붙이고 45 못따기는 C로 45 못따기 치수 앞에 붙이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이거는 생략하게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리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의 치수를 둘러싸고 참고치수는 아까 전에 이겁니다. 참고치수의 치수로 치수 보조 기호를 포함하여 둘러쌉니다. 치수 보조를 할 때는 자, 이 이제 투상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지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합니다. 파이 10 이렇게 16. 자, 이 투상도는 자 반지름은 자 이거 이제 이런 이제 플랫 기호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R10, R5 반지름. 자, 이렇게 이제 9. 자, 대문자 S 파이 14. 대분 이제 정사각형은 이렇게 표기하고 두께도 이렇게 T 0.5, 못따기 C 3 이렇게 이제 표기합니다. 자, 교과서 66페이지를 자, 치수기입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수기입의 원리는 물체의 크기를 표시할 때는 길이, 높이, 두께를 각각의 치수로 나타내고 치수는 크기 치수, 자세 치수, 위치 치수로 표시하는데 크기 치수는 길이, 높이, 두께의 치수를 나타내며 자세 치수나 위치 치수는 기준이 되는 선과 선, 면과 선 등의 거리나 각도로 표시합니다. 자, 치수기입의 원칙으로는 물체의 모양을 투상도로 나타내고 대상물의 크기와 자세 및 위치 등을 지시하기 위하여 치수를 기입합니다. 물체의 투상도가 맞게 그려졌더라도 치수를 잘못 기입하면 정확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림 2-15 66페이지의 치수기입의 원리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위치, 크기, 두께, 길이, 위치 길이, 길이, 높이, 높이, 자세, 높이, 높이, 두께, 두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형상에 대한 이제 투상도 치수는 이렇게 기입합니다. 두 번째 치수 기입의 원칙은 도형이 바르게 그려지더라도 치수 기입이 잘못되면 완전한 제품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는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입합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치수는 중복 기입을 하지 않고 치수는 될 수 있으면 주투상도에 기입하고 치수는 될 수 있는 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하고 관련된 치수는 될 수 있는 대로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하고 치수는 대상물의 크기와 자세 및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교과서 67페이지 살펴보면 치수 기입의 실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치수의 기입 방법은 일반적인 치수는 완성 치수를 치수선의 바로 위쪽에 중앙에 위치하도록 기입합니다. 그 기입한 치수를 수정할 때는 치수를 가로질러 직선으로 긋고 또 변경한 곳에 적당한 기호를 부과하여 변경일, 이유 등까지 기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형상에 대한 이렇게 전면도 이렇게 투상도가 있습니다. 이 정면도 투상도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단면도가 없기 때문에 앞에 파이를 붙여서 25 이제 직경이 25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수로 기호를 표기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자, 33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이제 단면도가 없기 때문에 직경 표기 이렇게 파이해 줘야 되고 두 번째 각도 치수의 기입 방법은 각도를 기입하는 치수는 각을 구성하는 두 변 또는 그 연장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치수 원호를 그려서 나타냅니다. 그림 2-17에 각도의 치수 기입은 자, 이런 90도, 45도, 30도, 120도 이렇게 자, 원 360도 이런 식으로 자, 60, 30 이런 식으로 표기를 각도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수직인 경우에는 치수선의 왼쪽 중앙의 치수가 왼쪽으로 향하도록 기입합니다. 세 번째, 직렬 치수 및 병렬 치수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직렬 치수는 한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까지의 치수를 각각 기입하는 것이며 병렬 치수는 기준점에서부터 각각의 지점에까지의 치수를 기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림 2-18에 직렬 치수 및 병렬 치수의 기입에 대해서 보면 자, 이 직렬 치수는 자, 이렇게 자, 일률적으로 10, 10, 15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10, 15, 10, 10 이렇게 기입하면 되고
병렬은 이렇게 높이 다르게 10, 20, 35, 45, 60, 70, 80 이렇게 쭉 기입하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68페이지 네 번째 누진 치수 및 좌표 치수의 기입 방법은 누진 치수는 치수의 기준점에 기점 기호 O를 기입하고 한 개의 연속된 누적된 치수로 기입하는 방법이며 좌표 치수는 위치를 나타내는 치수를 좌표에 따라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2-19의 누진 치수 및 좌표 치수의 기입에 대해서 보면 자, 첫 번째 A 두상도가 누진 치수고 자, B 두상도는 이제 좌표 치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누진 치수는 일반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치수 방법이고 좌표 치수는 자, 이렇게 치수를 숫자를 표기하지 않고 자, 이렇게 좌표를 딱딱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서 이렇게 A, B, C, D, E, F, X, Y 이렇게 표기하고 각각의 이제 지점에 대한 이제 직경을 이렇게 파이로 따로 표기해 주는 방식이 좌표 치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 개의 같은 구멍의 치수 기입 방법은 여러 개의 구멍이 같은 치수일 때에는 맨 처음 구멍과 두 번째 구멍, 맨 끝에 구멍만 그리고 나머지 구멍은 중심선만 그립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 때는 생략을 위하여 파단선을 긋고 치수만 기입합니다. 자, 그림 2-20 여러 개의 같은 구멍의 치수 기입을 살펴보면 그림 2-20의 도형에는 제시된 숫자 13은 구멍의 수고 12는 피치의 수입니다. 그림 2-20의 도형의 피치의 지수는 45이며 참고 치수는 540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 두상도 전면도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지수를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수선을 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t를 기호를 적지 않아도 10이라는 두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복합치수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복합치수 기입은 두 개 이상의 복합된 치수 기입을 도면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그림 2-22와 같이 누진 치수 기입과 병렬 치수 기입을 복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그림 2-21 누진 치수 기입과 복합된 병렬 치수 기입을 나타내며 그림 2-22는 개별 치수와 복합된 누진 치수의 기입을 나타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직렬 치수, 이렇게 이제 병렬 치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복합된 이제 치수고, 자, 이렇게 이거는 자, 딱딱에 이제 개별로 그렸죠. 이거 아래쪽은. 이거는 이제 직렬로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이 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69페이지 실습하기 여러분들 보면, 자, 선생님과 여기 이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이 형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투상도를 그리는 겁니다. 삼각법을 이용해서. 자, 이게 이제 정면도고 평면도, 이게 이제 우측면도겠죠. 이 또한 형상을 보고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상도를 그렸으면 여러분 이제 치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칸당 10mm로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는 이제 60mm죠. 이거는 40mm.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한 표기해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제 70페이지. 이 또한 이제 영양 실천하기도 치수 기입하기. 자, 이렇게 형상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상도로 표현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로 보고 표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2페이지. 자, 이번 시간 배운 도면의 치수 기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수 기입은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하되 단위의 기호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치수의 기입 요소는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치수선의 끝부분 기호, 치수 숫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치수 보조 기호는 지름, 반지름, 구의 반지름, 구의 지름, 정사각형의 변 등의 보조기호를 사용합니다. 치수기입의 원칙은 치수기입의 원리는 물체의 크기를 표시할 때는 길이, 높이, 두께를 각각의 지수로 나타냅니다.
치수 기입의 유의사항은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는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입해야 합니다. 치수 기입의 실제는 치수 기입의 방법은 일반 치수 기입 방법, 직렬 및 병렬 치수 기입 방법, 치수 보조 기호를 이용한 치수 기입 방법, 누진 치수 및 좌표 치수 기입 방법, 여러 개의 같은 구멍의 치수 기입 방법, 복합 치수의 기입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도면의 치수 기입과 세 번째 제도의 성과 문자에 대해서 2교시 강의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후 휴식했다가 자, 3교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